네, 안녕하세요. 대관령바람입니다. 오늘은 엘라엘람 3분기 실적을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. 맞아요. 이 눈치 빠르신 분들이시라면 제가 2분기 실적은 건너뛰었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. 역사상 최고가를 갔던 이 회사에 제가 뭘 더 이 사족을 붙이겠어요?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좋은 가격에 매수해서 이 수익 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. 또 3분기 실적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. 이 장표는 몇 번 보셨을 텐데 2021년부터 이 엘라엘람에서도 이 미는 장표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 P로 시작하는 단어 5가지를 가지고 2025년까지 회사의 목표를 나타냈는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거 회사를 이때까지 판다는 걸로 자꾸 느껴져요.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걱정하실 게 전혀. 네, 3분기 실적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좋습니다.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리포트 기준으로는 41%, 고정 환율 기준으로는 이 49% 늘면서 좋습니다. 엘라엘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 만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바이오텍인데요. 이 매출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 넌갭 로스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는 망할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아도 되고요. 이 대부분의 바이오텍이 여기까지 오려고 노력하지만 거의 오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. 투자금과 함께요. 이 엘랄렘의 현금성 자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20억 달러 이상 상회하고 있지만 연구 개발을 할 여유는 있지만 후기 임상들이 여전히 있고요. 초기 임상을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. 이 자금이 또 최근 사채를 발행한 것임을 감안을 하면 역시나 연구 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. 본격적으로 매출을 보면 이번 분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. 엘라엘람은 ATTR 제품이 핵심 품목인데 이 부트리시란이 이 허가가 전분기에 됐고요. 허가가 나자마자 매출 부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미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파트로가 좋은 약이기는 하지만 이 3주에 한 번 이 정맥 주사는 환자 입장에서 고역이었는데 드디어 암부트라가 나오면서 이 ATTR 프랜차이즈에 강력한 엔진을 달아줬습니다. 이 온파트로에서 암부트라로 환자 이동이 있었을 것임을 감안해도 이 온파트로 세일즈 준 것보다 이 더 많은 매출이 암부트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분기가 진행이 될수록 앞으로 이 매출을 충분히 기대해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. 역시나 암부트라는 온파트로 초기 런칭 때보다는 훨씬 많은 이 환자 스타트를 보여줬고요. 엘라엘란 매출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정부 돈을 매출로 가져올 수 있는 이 따뜻한 이 J코드, 즉 메디케어 진입을 2023년 1월로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메디케어 진입을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 1분기 실적은 올타임 하이가 되겠죠. 그와 더불어서 이 엘라엘람을 역사상 최고가로 가게 했던 이 아폴로 B 스터디 결과를 가지고 엘라엘람은 올해 말 ATTR, 이 CM 즉 트랜스테레틴맥의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적응증을 추가로 이 FDA에 넣을 예정입니다. 그런데 앞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시라면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. 온파트로를 가지고 ATTR CM 임상을 성공해서 이 적응증을 확장하고 매출을 늘리겠지만 온파트로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약이지만 이 정맥 주사 형태고 짧은 투약 주기를 가지고 있죠. 그런데 이 암부트라의 경우 긴 투약 주기와 피하 주사 타입을 가지고 임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곳에서 온파트로라는 굳은 자 하나를 두고 이미 PN에서 임상에 성공해서 매출을 내면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임상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. 그럼 이 헬리오스 B 임상이 성공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보면 그건 바로 화이자의 빈다맥스 때문입니다. 현재 ATTR CM에서 유일한 치료제가 빈다맥스인데 빈다맥스의 올 3분기 매출은 이미 6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성장률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높죠. 향후 수요 또한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이 ATTR CM이라는 게 비교적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된 질환인데요.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트랜스티레틴이라는 이 단백질이 이 대사 과정을 거쳐 다 분해가 돼야 되는데
특히나 이 노화 등으로 이 불안정해져서 심장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생기는 이 질환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도 다 노화되고 있잖아요. 우리도 다 늙고 있고.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나이 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퇴행성 질환과도 같은 이 질환이 이 심장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렇다면 이 향후 수요는 매우 크게 증가할 겁니다. 그 시장을 현재 화이자가 보시는 것처럼 혼자 따뜻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, 이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알약에 대응해서 이 수개월에 한 번 투약하는 약제가 나온다면 시장은 쪼개지겠죠. 우선 그런 시장에 이 3주 일에 이 투약하는 오파트로 임상이 성공하고 이제 곧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. 매우 크고 유망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으니까 엘라엘람의 기업 가치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상 최고가의 배경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이 파티시린 다음으로 이 카운트펀치인 부트리시라는 3개월에 한 번 이 피하 주사제로 현재 헬리오스 B 임상을 하고 있고요.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3분기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바로 이 노바티스에서 세일즈하는 렉비오 즉 인클리시란입니다. 올 2분기 세일즈를 보시면 2,200만 달러고요. 3분기를 보시면 이 3,400만 달러입니다. 노바티스에서 글로벌 런칭 단계에 있는데 이번 엘라엘람 3분기 실적 발표 때에는 이 로열티 매출 예상을 조금 줄였습니다. 올해보다는 내년을 조금 더 기대해 봐야겠습니다. 물론 약제는 좋고 이 필요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바티스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. 그래야 이 엘라엘람과 블랙스톤이 로열티를 따뜻하게 받아갈 겁니다. 로열티도 로열티지만 인클리시란의 성공은 당연히 이 메산 시장으로 나가려는 siRNA 기업 엘라엘람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노바티스의 렉비오 매출도 챙겨봐야 합니다.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2019년에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은 리제네론과 이 파이프라인의 임상에 진입했음을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엘라엘람은 리제네론과 보시는 바와 같이 알츠하이머나 헌팅턴 증후군 그리고 파킨슨 이런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관심 있어야 할 기업들이 딱 떠오르죠. 여기 이 세 회사는 그동안 모두 이 CNS 시장을 두드리고 있었고, 특히나 로슈는 이 바이오젠과 함께 대단히 많은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었고, 화이자는 생각해보면 mRNA 백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RNA 치료제는 없는 상황에서 CNS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엘라엘람과 합치면 RNA 원펀치가 될 공산이 크고요. 인수합병 곧 할 줄 알았던 이 존슨앤존슨은 메드텍 하나 샀으니까 약한 고리인 이 CNS와 RNA 회사 하나를 붙이면 나쁠 게 없겠죠. 할렐루야. 네,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년간 살펴본 엘라엘람의 전략을 보면 얘네들이 뭘 하려 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개인 의견이에요. 일단 이 매우 희귀한 초희귀 질환 제품으로 siRNA의 작용 기전과 효능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 돈이 되는 ATTR-CM으로 이 수익성을 갖춘 회사로 안정화시킨 다음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그리고 간염 등과 같은 폭넓은 환자군과 이 발생률이 높은 질환으로 siRNA로 진입을 해서 게임 체인저를 노리는 게 아닌가 합니다. 물론 그러려면 우선 2023년에 ATTR-CM 이 시장 진입과 이 노바티스의 렉비오 매출을 또 우리가 팔로우해야 합니다. 오랜만에 땡큐 좀 보죠. 매출을 보면 3분기 2억 6,400만 달러로 확실히 21년보다는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. 아마도 올해 엘라엘람은 바이오텍으로서는 꼭 밟고 싶어하는 이 매출 10억 달러 고지에 오를 겁니다.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도 이제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,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밝혔듯이 세일즈 마케팅의 비용도 추가적인 조직 및 직원 증원 등으로 고정비가 이렇게 늘게 됩니다. 이 상태로라면 2년 정도 뒤면 또 자금이 동나게 되는데 이 투자자는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겠습니다. 네, 저번에 엘알람 CM 임상이 성공하고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상 최고가를 갔는데, 저도 그때 조금 팔고 또 대다수는 들고 있어요. 여기 표시한 때가 여기죠. 처음으로 엘라엘람 영상을 올렸던 때인데 이전에
이맘때쯤이겠죠. 공부는 이때 다 했고 그 이후로 툭툭 사면서 임상 진행 과정과 그리고 상황 그리고 약제별 회사별 이 업데이트는 계속했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만 보더라도 주가가 뭐 여기 샀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랐다가 매수한 근처까지 이곳까지 또 주가는 춤을 추고 여기 사이에서도 보시면 뭐 주가는 계속해서 변동은 계속됐죠. 그런데 저 사실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. 제가 생각했던 건 일단 RNA 치료제와 백신은 업계의 발전 과정을 보면 반드시 포트에 있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. 이 치료제 영역에서 그러면 제품화를 시킨 회사가 어디인가 보았을 때 당시에는 엘라알람이 유일했고요. 이 파이프라인 가치가 제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하단이었고 이 바이오텍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자금을 이 렉비오 로열티로 블랙스톤과 나누면서 적어도 수년간은 망하지 않을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주식을 포트에 넣어서 기다린 거죠.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 주식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곤란하죠. 그래도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시니까 얼른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주주라면 조금 더 태평하게 기다려 보시고요. 새로 매수하실 분들은 분명 또 아까 전처럼 주가가 위아래로 춤을 출 테니까 그때 포트의 일부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한번 넣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오랜만에 엘라엘람 업데이트였는데요. 이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요.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.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 땅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전원에 깊이 사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. 내가 그런 어둠이나 그런 거를 견뎌내지 못하면 이 좋아하는 이 한낮의 이런 아름다운 꽃이나 이런 빛을 볼 수 없다. 왜 여기서 못 살고 나가야 되니까.